2019년 LA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민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한국에서 청년부 회장까지 했던 열정적인 청년이었죠. 미국에 도착한 첫 주일, 그는 한인교회 대신 영어회화에 도움이 되는 현지 미국 로컬 교회의 청년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누구는 찢어진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신발은 샌들을 신었고 여학생들은 반바지에 훅 파인 나시티 차림이었죠.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파티 모임 같은데? 더 충격적인 건 찬양 인도자가 기타를 치며 헤이 가이즈, 렛츠 워십? 이라고 외치더니 바로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커피를 마시면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민수가 리더에게 물었습니다. 셀 모임은 혹시 있나요? 셀? 그건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이라고요? 민수는 그날 밤 한국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는 교회 분위기보다는 파티 모임 같아. 의무가 하나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제이슨이 한국 청년부에 처음 갔을 때죠. 새로 나온 형제 자매의 환영회가 끝나자 선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이슨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셀 모임 시간 되세요? 매주요? 의무인가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교회 대학부 시스템 셀 모임에 초대할게요. 어쩌면 제가 제이슨 씨 셀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이슨은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긴 좀 심각해. 첫날부터 너무 적극적이야. 매주 선배랑 1대1로 만나야 해. 도망칠 수가 없어. 제이슨이 도망칠 수 없다고 했던 그 시스템. 사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미국 청년부는 자유롭지만 느슨하고 한국 청년부는 부담스럽지만 깊이가 있죠. 그리고 이 깊이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한국교회 셀 모임에서는 커플이 생각보다 많이 탄생할까요? 오늘 그 비밀을 밝힙니다. 준비되셨나요?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한국교회 셀 모임에서 커플이 많이 탄생할까요? 비밀은 바로 기품입니다. 남녀 선후배가 매주 한 번씩 의무적으로 만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처음엔 깊은 말씀 공부를 합니다. 이 구절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죠? 영혼을 건드리는 대화죠. 3개월쯤 지나면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족 이야기, 진로 고민, 상처와 아픔까지.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영혼을 알게 되는 거죠.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성격이 아니라 신앙을 먼저 알게 됩니다. 매주 만나서 딥하게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딥한 감정이 쌓입니다. 6개월쯤 되면 주변 사람들이 눈치챕니다. 어떤 남자 후배는 여자 선배와 셀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옷을 잘 입기 시작했고 화요일만 되면 향수를 뿌렸어요. 한 번은 선배가 아파서 못 만난다고 하자 약을 사들고 자취방 앞까지 찾아갔답니다. 대학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얘 완전히 빠진 거야. 반면 미국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7시에 피자 먹으며 시작해서 9시면 끝. 또한 소그룹은 6명에서 10명 정도라 한 사람당 5분도 안 됩니다. 표면적인 나눔이 될 수밖에 없죠. 멘토링도 한 달에 한 번 커피 마시며 How are you doing? What's up?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깊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시스템이 관계를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한국 대학부는 다릅니다. 멘토와 멘티가 1대1로 매주 만나서 성경 공부는 기본이고 학교 생활, 진로, 가족, 연애 고민까지 다 나눕니다. 1년을 보내면 서로가 영적 동반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청년부에는 1년에 한 번 모든 것에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 청년부에는 1년에 한 번 있는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여름 수련회입니다. 수련회가 있는 한 달 전부터 매일 저녁 1시간씩 기도회가 열립니다. 대학부 동아리실에 교회에 직책을 맡은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모든 청년들이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한 달 동안 매일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련회 날이 옵니다. 3박 4일. 청년들은 수련원으로 떠납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루에 예배가 3번에서 4번입니다.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미국 청년들이 들으면 기절할 스케줄이죠. 오후에는 조별로 모여서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성경 공부와 간증을 나눕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저녁 예배입니다. 저녁 예배 30분에서 4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예비하는 시간이죠. 가스펠송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놀라운 주의 은혜. 청년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입니다.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전통 찬송가로 이어집니다. 만세반성 열리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세대를 넘어 이어져 온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청년들의 마음이 준비됩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거죠. 이건 분위기가 아닙니다.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부흥사경에 못지않죠. 어쩌면 더 뜨겁기도 합니다. 청년들의 순수한 열정과 갈급함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니까요. 그리고 외부에서 초청된 유명 부흥 강사님이나 목사님이 등단하십니다. 설교가 시작됩니다.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미국에서는 30분도 길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2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설교가 끝나면 통성 기도가 시작됩니다. 수백 명의 청년들이 동시에 기도합니다. 조용한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천장이 떠나갈 듯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청년들 사이를 다니시며 안수기도를 하십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죠. 이 순간 성령님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합니다. 헌신합니다. 방언을 받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게 한국 청년부 수련회입니다. 이 3박 4일이 청년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반면 미국 교회의 유스 리트리트는 어떨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기간이 다릅니다. 2박 3일. 하루 짧습니다. 사전 기도회 거의 없습니다. 수련회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루에 예배는 2번. 아침 디보셔널 하고 저녁 워십 서비스. 짧고 간결합니다. 낮 시간은 자유 시간이 많습니다. 하이킹, 수영, 게임, 스포츠. 분위기는 완전히 캠프죠. 조별 모임도 있긴 하지만 1시간 정도. 가볍게 나누고 기도하고 끝. 저녁 예배는 어떨까요? 찬양은 3곡에서 4곡 정도. 현대적인 워십송입니다. 분위기는 좋지만 한국처럼 30분에서 40분씩 오랫동안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메시지도 30분에서 40분. 실용적이고 적용 가능한 내용입니다. 통성기도 거의 없습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안수기도 원하는 사람만 앞으로 나와서 받습니다. 강제가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여기서 웃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한인 3세가 한국 수련회에 처음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녁 예배가 2시간을 훌쩍 넘어가자 옆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언제 끝나?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그 청년의 표정이란 완전히 패닉 상태였답니다. 반대로 한국 청년이 미국 리트릿에 갔을 때는 이랬습니다. 저녁 예배가 1시간 만에 끝나자 리더에게 물었습니다.
저녁에 통성기도 시간은 언제예요? 리더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통성? 무슨 말인데요? 우리는 조용히 개인 묵상하는데요. 한국 청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벌써 끝? 본격적으로 제대로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끝났네. 그런데 한국 청년부에는 수련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깊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관계들이죠. 실제로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 대형교회 결혼 커플의 40%가 셀 모임에서 시작된 인연입니다. 2018년 서울의 한 교회 조사에서 200쌍 중 85쌍이 셀 모임 커플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혼율이 5% 미만이었다는 겁니다. 지훈과 수진 부부를 보세요. 셀 모임에서 만났죠. 수진의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지훈은 매일 기도해줬어요. 새벽에 문자가 왔답니다. 자다가 내 아버지 생각나서 기도했어.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 사실 고백하자면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대학 1학년 때 셀 모임에서 3살 위 누나를 만났어요. 첫사랑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대화 주제가 넓어졌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누나를 좋아하는구나. 처음엔 숨겼는데 6개월쯤 되니까 다들 눈치챘습니다. 제가 화요일만 되면 향수까지 뿌리고 나타났거든요. 위에 언급한 향수 얘기도 사실 제 일화이고요.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알아. 그 누나와 살짝 사귈 때쯤 누나가 제게 말했어요. 너는 남주기 너무 아깝다. 여러 번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도 되받아쳤죠. 누나도 마찬가지야. 서로 남주기 아까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살 연상 누나였고 양쪽 집안 모두 꽤 보수적이었거든요. 집안 반대가 있을 게 뻔했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신기한 건 그 다음이에요. 저는 그 누나보다 먼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나는 저보다 7년에서 8년 늦게 40대 초반에 결혼하셨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저를 못 잊어서 늦게 결혼하신 건 아닐까? 물론 농담입니다. 하지만 남주기 아깝다던 그 말이 가끔 생각나요. 지금 돌아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6살 어린 자매를 만났고 그 누나는 자기에게 맞는 형제를 만났으니까요. 그 과정을 통해 저는 깊은 관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미국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교회 내 연애에 조심스럽죠. 브라이언과 에밀리는 교회에서 만났지만 1년 동안 비밀 연애를 했답니다. 헤어지면 어색할까 봐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국 청년이 미국 교회에서 미국 자매에게 용기 내서 다가가 물었어요. 저랑 셀 모임 같이 할래요? 그 순간 미국 자매가 바로 되물었답니다. 지금 나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한국 청년은 완전히 당황했다고 하네요.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이 자매 한국교회 사정을 아는 건가? 정확히 맞췄잖아. 결론은 뭘까요? 둘 다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의 깊은 멘토링과 미국교회의 자유로운 분위기. 관계는 깊게, 선택은 자유롭게. 예수님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많은 제자들이 떠났을 때 물으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청년 사역의 핵심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셀 모임, 수련회, 멘토링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새신자를 전도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방법이 미국에서는 불법일 수도 있고, 미국의 자연스러운 전도 방식이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다음 편에서 그 놀라운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룩한 사명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